역사와 전쟁, 그리고 무기에 관한 따끈따끈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최기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늘로 비상하는 인류의 무한도전, 전투기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 전투기가 정말 핫하더라고요, 교수님. 맞습니다. K방산의 중흥기, 이른바 K방산 르네상스 시대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까지 FA-50 전투기의 계약 수주가 본물 터지듯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방위사업청이 1조 9천억 원 규모의 KF-21 양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K방산 무기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주신 국내 연구개발진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전투기가 처음 도입된 이후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실패와 도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할 결정적 장면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2001년으로 거슬러 가봅니다. 당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공군력은 한나라의 과학과 기술력과 경제력의 종화입니다.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실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죠. 이를 계기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즉 KF-X 사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됐는데, 이 날이야말로 우리나라 전투기 개발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T-50 골든 이글의 초도 비행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전투기 개발을 위한 꿈을 계속 꿔왔는데요. 그 첫 번째 결실은 누가 뭐래도 2002년 T-50 골든 이글의 초도 비행입니다. T-50 골든 이글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인데요. 독자 기술로 만든 건 아니었고 미국 럭히드 마틴사의 공동 협력을 통해 개발한 것이죠. 1989년에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런 전투기를 만들어 보자고 처음 제안한 지 만 12년 만에 초도 비행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힘차게 날아올라 20분간의 비행 테스트를 마친 후 안전하게 착륙했죠. 이를 지켜본 국민들 모두 T-50의 성공적인 첫 비행을 축하하면서 감격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T-50을 통해 세계에서 12번째 자체 기술로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한 국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죠. T-50 초도 비행은 성공으로 국내 항공 산업 발전과 공군력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T-50 항공기는 예상했던 대로 훌륭한 비행 특성을 가졌습니다. 장차 4, 5세대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한 데서 훌륭한 초음속 전투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T-50은 전투기가 아닌 고등훈련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확실히 다른데요. 전투기는 실전 공중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고등훈련기는 조종사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T-50의 경우 훈련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인 F-16을 기본 원형으로 해서 FA-18 엔진을 적용시킨 기종인데요. 그 성능이 실제 전투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T-50은 훈련기와 전투기 사이에서 그 포지션이 다소 어정쩡한 이유로 오랫동안 찬밥 신세였는데요. 최근에 KF-21 개발만큼이나
T-50 개발 성공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죠. T-50의 경우 그 개발 동기부터 남달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이름은 F4 조종사였던 전영은 박사입니다. 전영은 박사는 공중전 훈련을 받다가 불편한 스위치 조작 때문에 타깃을 놓치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고쳐야겠다고 생각해서 F4 스위치만 살짝 개조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걸 미국에서 허용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미군이 실제 운영하던 F4 기종은 이미 고쳐 쓰던 것이었지만 우리가 훈련기로 쓰던 것은 못 고치게 한 거죠.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현실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전투기를 세웠을 때 바퀴를 받쳐주는 나무조차도 항공기와 세트인 것을 비싼 값에 사들여야 했던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서러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절실했는데요.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일단 예산을 받으려면 사업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돈과 인력 그리고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며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받은 첫 예산은 겨우 530만 원. 전투기 부품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돈이었는데요. 여기서 꺾일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써보기로 한 건데요. 때마침 우리나라는 미국의 호크 훈련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 훈련기를 만든 회사와 딜을 하게 됩니다. 훈련기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기술을 이전해 달라고요. 다행히 딜은 성사됐고 우리나라 24명의 연구진은 곧장 영국으로 달려가 14개월간 머무르면서 훈련기 개념 설계를 비롯한 기반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고비 때마다 난관이 많았는데요. 해외 자본을 통해 여러 번 위기를 넘긴 후 최종적으로는 민간업체 주도로 개발을 진행해 10여 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성해냈습니다. 힘든 과정 끝에 개발된 T-50 기종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까지 수출되는 등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버는 하마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교수님, 그 T-50을 모체로 한 FA-50 공격기도 수출 효자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FA-50 전투기는 T-50 기종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8톤급 F404 엔진으로 교체하고 공대공 그리고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외형상에 큰 차이는 없지만 T-50 기종보다 뛰어난 성능으로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FA-50 전투기는 T-50 기종을 통해 이미 실전 능력이 검증됐고 가격과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빠른 납기일과 원활한 후속 지원이 보장되는 만큼 전 세계에서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T-50 개발을 위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앞으로 몇백 배 더 크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세 번째로는 KF-21 보람의 시제기 공개인데요. 전투기 개발사에서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장면, 바로 KF-21 보람의 시제기 공개입니다. 어, 2021년 4월 9일이었죠.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본사에서 우리나라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저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는데요. 그 세련되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2022년 7월 19일 초도 비행까지 성공해 우리나라 전투기 개발에 있어 가장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게 됐습니다. KF-21을 개발하는 과정도 험난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입니다. 대통령이 1000명까지 했던 국가 주요 사업인 동시에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전이었지만 매 순간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전투기 사업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번 반대에 부딪혔고 미국이 핵심 장비의 이전을 거부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죠. 우리가 언제까지 해외 무기에 의존할 순 없을 것이라고.
절박한 이러한 심정 속에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도전을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인도네시아가 개발 사업에 참여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개발하는 데 공동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3분의 1만 내겠다고 하면서 사업 차질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리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인도네시아가 지금 속을 썩이고 있긴 하지만 2015년 KF-X 사업에 시동을 거는데 큰 힘이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국산 전투기 KF-21 전투기는 절대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국 럭히드 마틴이 기적이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 각 잡고 만들었는데요. 4.5세대 전투기 수준의 성능과 스텔스 기능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니 정말 놀랄만하죠. 실제로 KF-21은 화려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A사 레이더가 장착된 것인데요. A사 레이더가 어떤 건가요? 전자적으로 빔을 조정할 수 있어 매우 빠르게 여러 개의 목표물을 추적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되죠. A사 레이더가 장착됐냐 아니냐에 따라 4세대냐 5세대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전투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미국이 이러한 A사 레이더의 핵심 기술을 우리나라에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요. 결국 우리가 직접 개발에 나섰던 거죠. 성능도 대단합니다. 공대공 전투에서 130km 밖에 적을 탐지할 수 있는데 휴전선에서 평양에 있는 적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20개 이상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고요. 공중과 지상, 해상을 가리지 않고 동시에 탐지해 자동 지형 추적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그야말로 KF-21이 엄청난 눈을 갖게 된 거죠. 국산 A사 레이더 덕분에 KF-21의 가치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KF-21과 F-16 중 어느 게 더 강하냐? 정답은 두 가지 전투기 모두 다 훌륭하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KF-21 전투기가 살짝 더 우수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F-16 전투기에 비해 최대 속도와 항속거리가 더 우수하고 첨단 센서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보니 감시와 타격 능력이 강화됐다는 점이죠. 반면에 F-16은 가격과 유지비가 저렴하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자랑스러운 우리 KF-21 전투기인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벌써 차세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고 해서 KF-21 전투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첫 개발 목표는 F-22나 F-35A 수준의 스텔스 기술이 거의 완벽하게 적용된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5세대 수준의 항전 장비를 장착하진 못했고 스텔스 기능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긴 하지만 전투기 부품들의 결합부나 전투기 안테나가 내부에 매립되어 있어 완전한 스텔스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각종 디테일한 스텔스 설비도 들어가야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부족했던 거죠. 사실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한 부분이 많지만 미국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가 4.5세대 전투기였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눈치를 보고 4.5세대에 만족해야 했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왜 봐야 되는 거죠? 네,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항공기용 엔진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의 엔진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사에서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면허 생산 중인데요. 이게 들어가는 이상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이 있어야만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2만 파운드, 약 9톤 이상의 추력을 가진 항공 엔진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없습니다.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 건 사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막대한 비용은 둘째치고 1500도 이상의 고온과 엄청난 압력에 버틸 수 있으면서도 수천 시간에서 많게는 수만 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내구성까지 갖춘 그 소재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도 복잡해서 15,000여 개에 이르는 복잡한 부품도 조립해야 하고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야 하니 안전상의 문제도 또 해결해야 해서 더욱 어려운 기술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과거 러시아 항공기를 뜯어다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역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했는데 이들 국가들은 그 기술로 막대한 국방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절대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1989년부터 항공기 엔진 개발을 시작했지만 핵심 장비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요. 차세대 전투기용 엔진인 XF9이 대표적인데 아직 미완입니다. 트리케는 2018년 이후 자체 엔진 개발을 추진 중인데 2028년 정도 되어서야 국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항공 엔진 독자 기술 개발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이러한 항공 엔진 기술은요, 기술 진보와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기술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항공기 엔진 개발에 출사표를 던지긴 했는데요. 정부의 터보팬 엔진 개발 계획에 따라서 현재 국내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항공 엔진 개발에 나서기로 한 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퇴역한 F4 팬텀 전투기에 장착됐던 JH-19 엔진을 시작으로 40여 년 동안 항공기 엔진을 생산해온 곳이라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1월에는 무인기 엔진 핵심 부품을 100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수명 엔진 소재도 개발했는데요. 국방기술연구소의 주관하에 1500도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열합금 코팅 기술 개발도 시작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재 엔진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에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소재 기술에 있어서는 약 40에서 50% 정도의 기술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규격 시스템은 5배 더, 그리고 소재 데이터베이스는 4배 더 확보해야 하고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인 MTCR, 그리고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인 아이타 등의 국제 규제도 넘어야 해서 사실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항공기 엔진 개발에 성공해서 시장 점유율을 1%만 달성해도 앞으로 20년간 최소 9조 4천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도전의 날개를 활짝 펴볼 만합니다. 우리 전투기 개발 역사는 열정적인 실패와 포기를 모르는 집념, 그리고 무한도전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항공기 엔진을 만들 날도 멀지 않아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큰 꿈을 향해 달려가는 K방산의 주역분들을 관심 갖고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모두 전투기 개발 역사가 청사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